오늘은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의 장례식, 슬픔 속에서 아내는 낯선 여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내 남편이 왜 저 여자와 함께 있던 걸까? 의심과 충격 그리고 끝내 밝혀진 진심.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 이름 앞에 상주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김민정 상주. 25해 동안 김정호 아내였던 제가 이제는 김정호 상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는데 말이에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야근해야겠어. 미안해, 저녁은 먼저 드세요. 그것이 정호 오빠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조금은 피곤해 보이던 목소리.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더라? 아, 맞다. 알았어요. 너무 늦지는 말고 몸 조심해요. 그런데 정호 오빠는 정말 늦었습니다. 영영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 42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는 걸까요?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쳐 지나갑니다. 백합꽃 향기와 향냄새가 뒤섞인 이 공간이 지금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게 아직도 현실 같지 않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많이 슬프시겠어요. 조문객들의 위로 인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정호 오빠의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동네 지인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호 오빠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욱 공허함만 느껴집니다. 정작 가장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언니, 뭔가 드실까요?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신우이 정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정우 오빠보다 3살 어린 정미는 결혼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오빠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돌아왔어요. 아직 시차 적응도 되지 않았을 텐데 저를 위해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먹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도 기운을 내세요. 오빠도 언니가 이렇게 상심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미의 말이 맞습니다. 정우 오빠는 항상 제가 잘 먹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감기 기운만 있어도 약국에서 비타민을 사다 주고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마사지 쿠폰을 끊어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저보다 먼저 떠나다니. 언니, 저기. 조문객이 또 오신 것 같아요. 정미가 입구 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도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중년 여성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서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흰 국화꽃을 들고 계시는 모습이 다른 조문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조의금을 내거나 접수처에서 인사를 나누지 않고 곧장 영정 앞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정호 오빠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니 깊게 절을 올리시는 거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통의 조문객들보다 훨씬 정중하고 깊은 절이었어요. 마치 정말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언니, 저분 누구세요? 오빠 회사분인가? 정미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지만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정호 오빠의 지인 중에는 저런 분이 없어요. 회사 동료들도 대부분 남성분들이고 몇 명 안 되는 여직원들도 모두 젊은 분들이거든요. 그분은 영정의 절을 마치고 나서야 저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단정하면서 우아한 인상이셨어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분이 제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묘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은. 고맙습니다.
혹시 정우 오빠와 어떤 사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직장 동료였습니다. 많이, 많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직장 동료라고 하셨는데 정우 오빠의 회사에서 온 다른 분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다른 동료들은 대부분 함께 와서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가셨는데 이분은 혼자 오셨고 뭔가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정우 오빠의 회사 사람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어요. 정우 오빠는 회사 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 주셨고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가끔 저를 데려가곤 했거든요. 혹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세요? 제가 다시 물어보자 그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시더군요. 사실은 제가 정우 씨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의 작은 휴게실에서 그분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미에게는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뒀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지만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드림웍스 기획팀 이수진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오빠가 다니던 회사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정우 씨는 이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우 씨는 제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는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수진 씨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했거든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단순한 지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년 전쯤 저희 회사와 정우 씨 회사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말하면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마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칠 뻔한 것을 그분의 표정에서 발견했어요. 그리움, 분명히 그리움이었습니다. 단순한 동료를 그리워하는 것과는 다른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긴 그리움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정호 씨가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수진 씨가 정호 씨라고 부르는 방식이 이상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칠 수 없이 그 이름을 불러본 사람처럼 입에 익은 듯한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어떤 연락을 주고받으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카카오톡 대화창이었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정호였고 마지막 대화는 정호 오빠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수진 씨,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좀 더 따뜻해질 거라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정호 씨도 요즘 야근이 많으시던데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고마워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힘이 나네요. 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한 대화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인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정호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셨어요. 제게도 부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 이야기를요? 네. 부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호 오빠가 제 이야기를 다른 여자에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저는 전혀 몰랐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정호 오빠는 제게 회사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해줬는데
수진 씨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정호가 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수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수진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럴 거예요. 정호 씨는 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요? 부인께서 오해하실까 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졌어요. 오해할 만한 사이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정말 그런 관계였던 건가? 아니면 단순히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이었을까? 정호 씨는 정말 신중한 분이셨어요. 부인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인이 상처받을 일은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수진 씨의 말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너무 완벽한 설명이었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은. 수진 씨, 정확히 어떤 사이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더 단호하게 물어보자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희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우 씨에게는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인께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25년, 저는 정호 오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저조차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가요? 어떤 이야기요? 수진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을 부인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이에요.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오빠의 글씨체였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정호 씨가 부인께 전하고 싶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호 오빠의 익숙한 글씨체로 적힌 제 이름을 보니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그가 이런 편지를 남겼다는 것, 그리고 그 편지를 다른 여자에게 맡겼다는 것이 말이에요. 언제, 언제 이걸 주셨나요? 6개월 전쯤이었어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더니 이걸 주시면서 꼭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6개월 전. 그때는 정호 오빠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잠깐. 그때 정호 오빠가 건강검진을 받았었어요. 결과에 별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며칠 동안 유난히 조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정호 씨는 건강했어요. 다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맡겼을까요? 그것도 저조차 모르는 사이인 여자에게 말이에요. 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호가 다른 여자와 이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도, 저 몰래 이런 편지를 준비했다는 것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왜 제게는 말하지 않고 수진 씨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수진 씨는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고민했던 말을 꺼내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에게는 부인께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짐이 된다고요? 네. 부인이 알면 힘들어할 이야기, 부담스러워할 이야기들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짐이 될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건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진 씨가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뜯는 순간 제가 몰랐던 정호 오빠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부의 25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정호 씨가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수진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걱정이요? 제가 혼자 살거든요. 가족도 없고 가까운 친구도 별로 없어서. 정호 씨가 가끔 안부를 묻곤 하셨어요. 아, 그래서였구나.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정호 오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남을 잘 챙기고 외로워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네, 정호 씨가 너무 잘해주셔서요. 마치, 마치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 씨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가족처럼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친절과는 다른 의미로 들렸거든요. 가족처럼요? 네. 제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명절 때는 떡을 사다 주시고, 심지어 제 생일까지 챙겨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우 오빠가 다른 여자의 생일을 챙겼다고요? 그것도 저 몰래 생일을 챙겨주셨다고요? 네. 작년에는 케이크까지 사다 주셨어요. 혼자 생일을 보내는 게 너무 쓸쓸할 것 같다면서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작년 수진 씨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호 오빠가 다른 여자를 위해 케이크를 사다 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정호 씨가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부인 이야기를 꼭 하셨어요. 제 이야기를요? 네. 우리 아내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 아내도 수진 씨처럼 혼자였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수진 씨의 말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갔어요. 정호 오빠는 저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민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항상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저에게는 수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텐데. 수진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호가 왜 저에게는 수진 씨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수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많은 고민을 한 듯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마 부인이 오해할까봐 그랬을 거예요. 어떤 오해요? 정호 씨는 정말 순수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친하게 지내는 걸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 역시 지금 수진 씨와 정호 오빠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부인께서 괜한 마음고생하실까 봐서요. 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수진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수진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부인, 저도 사람이에요. 네, 정호 씨 같은 분을 만나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말을 이었어요. 정호 씨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선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부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거리를 두셨어요. 선을 넘으려고 했다고요? 네. 한 번은 제가 너무 외로워서 정호 씨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수진 씨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호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 씨,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사람 말고는 다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지만 수진 씨도 언젠가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좋은 친구로 곁에 있어 드릴게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정호 오빠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생각해주고 동시에 수진 씨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다른 여자가 제 남편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여자와 제 남편이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수진 씨, 그런 일이 있었다면 더더욱 정호에게서 멀어져야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정호 씨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친구로서 계속 만나자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자고 하시면서 친구로서요? 네.
정호 씨는 정말 순수하게 저를 동생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연인이 아닌 가족 같은 마음으로요. 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순수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수진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손 한 번 잡은 적도, 포옹 한 번 한 적도. 수진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번. 제가 아버지 기일에 너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정호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신 적이 있어요. 어깨를요? 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더더욱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의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울고 있는 여자를 위로해주는 정호 오빠의 모습을. 그리고 묘한 질투심이 들었어요. 부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정호 씨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독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거라는 거려. 수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호 씨는 저에게 친절했지만 단 한순간도 부인을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통해서 부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질투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럼 그 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건 부인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다만 정호 씨가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했는지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를 열어서 정호 오빠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결국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고 저는 혼자서 정호 오빠의 마지막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너보다 먼저 떠났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너와 함께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동시에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해보려 해. 먼저 수진 씨 이야기부터 하자. 너는 분명히 궁금해할 거야. 왜 내가 다른 여자와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지, 왜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는지. 수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떠올렸어. 정확히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의 너를 말이야. 기억하니? 대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너. 그때 너도 혼자였잖아.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수진 씨를 보니 그때의 내가 생각났어.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만약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수진 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호 오빠가 말하는 그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혼자 학비를 벌며 공부하고 있었죠. 그때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정호 오빠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었어요. 혼자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요? 저랑 같이 공부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20년을 이어온 거였죠. 그런데 민정아, 내가 정말 미안한 건 따로 있어. 나는 너에게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어. 수진 씨에게 잘해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에서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 왜냐하면 나는 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거든. 민정아, 사실 나는 너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항상 씩씩하고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지만 나는 때로는 두렵고 불안했어. 특히 너를 실망시킬까봐, 너에게 버림받을까봐 항상 걱정했어. 그래서 완벽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어. 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진짜 내 모습은 너에게 보여주지 못했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호 오빠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정호 오빠가 항상 자신감 넘치고 든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었다니. 기억하니, 민정아? 작년에 내가 승진 기회를 놓쳤을 때 말이야. 너는 괜찮다고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위로해줬지만 나는 정말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 그때 수진 씨에게 그런 마음을 털어놓았어. 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약한 모습을 부인이 실망할까봐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을 말이야. 수진 씨는 그냥 들어주었어. 판단하지도 조언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었어. 그게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거든. 아, 그래서였구나.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호 오빠가 수진 씨와 가까워진 이유를 그리고 저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말이에요. 하지만 민정아,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수진 씨는 나에게 있어서 너의 대체제가 아니었어. 오히려 너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어. 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더욱 깨달았거든. 너처럼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걸, 너와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런 마음을 너에게 직접 표현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나의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어.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정호 오빠의 진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정아, 나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5년 전부터 나는 가끔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었어.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잠을 잘 수 없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모든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지곤 했어. 하지만 너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 너도 직장 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내가 또 다른 짐이 될 수는 없었거든. 5년 전, 그때 정호 오빠가 유난히 조용했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저는 그때 승진 때문에 바빠서 정호 오빠의 변화를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못 본 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진 씨는 그런 내 이야기도 들어주었어. 그리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 너 몰래 말이야. 많이 좋아졌어, 민정아. 정말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여전히 너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내 앞에서는 항상 강한 남편이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함께 나누는 거였는데. 민정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25년 동안 완벽하지 않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만약 내가 너보다 먼저 떠나게 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야. 수진 씨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 사람은 내가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거든. 사랑해, 민정아. 영원히 사랑해. 너의 남편, 정호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슬픔, 후회,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정호 오빠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편지. 읽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호 씨가 얼마나 부인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겨우 짜낸 목소리였어요. 정호 씨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 씨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정호 씨가 너무 완벽한 남편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부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게 더 슬퍼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호의 짐이 되어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함께 짊어지고 싶었는데, 그 순간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의 발소리도, 낮은 대화 소리도, 심지어 에어컨 소리까지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흐느끼는 소리만이 작은 휴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호 씨는 마지막까지 부인 걱정을 하셨어요.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부인이 혼자 남게 될까봐 걱정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만났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언제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부인 이야기요. 부인이 최근에 감기 기운이 있다고, 환절기라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억이 났어요. 일주일 전쯤 저는 정말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호 오빠가 비타민을 사다 주면서 몸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그 직후에 수진 씨를 만났던 거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날 정호 씨가 평소보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셨다고요? 네. 평소에는 과묵한 분이셨는데 그날은 부인과의 추억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수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신혼 때 이야기, 부인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함께 여행 갔던 이야기. 마치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자랑이요? 네. 자신이 얼마나 좋은 아내와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호 오빠가 저와의 추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다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더욱 슬퍼졌어요. 그런 소중한 마음을 저에게는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털어놓았다는 게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수진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정호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수진 씨는 장례식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부인, 많이 힘드시죠? 네.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정호 씨가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정호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몰랐던 그의 모습들, 회사에서의 일들, 그리고 그가 저에 대해 했던 이야기들. 정호 씨가 부인 생일 때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가신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케이크를요? 네. 작년 부인 생일 때였는데 케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서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셨다고. 그런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 케이크. 기억났어요. 작년 제 생일 때 정호 오빠가 갑자기 케이크를 만들어 왔는데 정말 모양이 이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다음엔 그냥 사자고 했었는데 그런데 정호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부인이 웃으면서 고마워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다고.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호 오빠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던 거네요. 부인, 정호 씨가 부인께 못다 한 말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고맙다는 말이요. 고맙다는 말이요? 정호 씨가 부인께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더 표현했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정호 오빠가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의 사랑을, 그의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수진 씨도 정호 오빠에게 고마워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물어보자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말 많았어요. 제가 혼자 살면서 외로울 때마다 안부를 묻어주시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그런데 무엇보다 고마웠던 건요.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수진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사실 사랑이 뭔지 잘 몰랐어요.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호 씨를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는 걸요. 수진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정호 씨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단 한 번도 부인을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부인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아쉬웠어요. 수진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마음은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답다고요? 네. 정호 씨처럼 한 사람을 평생 변하지 않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수진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호 오빠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내 남편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네요. 수진 씨,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혹시 정호 오빠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나요? 수진 씨에게 직접 한 말 말이에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에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수진 씨,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 곁에 있어 달라고 하셨어요. 네? 제 곁에 있어 달라고요? 네. 부인이 너무 혼자가 되지 않도록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어봐 달라고. 아, 그래서 수진 씨가 장례식장에 온 거였구나. 단순히 조문하러 온 게 아니라 정호 오빠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러 온 거였네요. 수진 씨, 혹시 앞으로도 부인이 괜찮으시다면 가끔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정호 씨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저도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정호 오빠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호 오빠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가 남겨준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정호 오빠께 편지 잘 받았어요. 정말 놀랐어요. 25년을 함께 살면서 오빠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니 저는 정말 무심한 아내였나 봐요. 하지만 오빠, 알아줘요. 저도 오빠만큼이나 부족한 아내였어요. 오빠가 저에게 완벽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면 저는 오빠의 그런 노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오빠가 우울하다고, 힘들다고 말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함께 울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수진 씨 이야기도 그래요. 처음에는 질투가 났어요. 오빠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다른 여자가 알고 있었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수진 씨가 있어서 오빠가 혼자 끙끙 앓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 씨 덕분에 오빠의 마지막 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만약 수진 씨가 없었다면 저는 영영 오빠의 진심을 몰랐을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저는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호 오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저 역시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오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미안한 건 오빠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서예요. 오빠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뎠는지 몰라서요. 고마운 건 25년 동안 저를 사랑해줘서예요. 완벽하지 않은 저를 때로는 무심하고 이기적인 저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해줘서요. 앞으로 저는 오빠처럼 살아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진심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수진 씨와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려고 해요. 오빠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수진 씨를 통해서 오빠의 또 다른 모습들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오빠.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동안 자주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이제라도 말할게요.
오빠와 함께한 2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빠가 먼저 가서 외롭겠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오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오빠의 아내 민정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정호 오빠가 정말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정호 오빠가 좋아했던 카페에 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정호 오빠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인, 정호 씨가 이 카페에서 부인을 위해 원두를 고르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원두를요? 네. 부인이 커피를 좋아하신다면서 어떤 원두가 가장 좋을지 직원분께 한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였구나. 몇 달 전에 정호 오빠가 갑자기 좋은 원두를 사다 줬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부인 생신 때 선물을 뭘 해드릴지 고민하시는 것도 봤어요. 선물을요? 네. 작년 생신 때였는데 목걸이를 살지 반지를 살지 한참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둘 다 사셨어요. 맞아요. 작년 생일 때 정호 오빠가 목걸이와 반지를 모두 선물해 줬었어요. 그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주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호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제가 알던 정호 오빠와 수진 씨가 알던 정호 오빠가 합쳐지면서 더욱 완전한 그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정호 오빠의 사랑은 저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수진 씨에게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어 주었던 거죠. 그런 사랑을 받았던 저는 정말 행운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차례였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정호 오빠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수진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연락해서 편지를 전해드렸더니 수진 씨도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그 편지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마 정호 오빠다운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날 수진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부인, 정호 씨가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정호 오빠는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인연을 선물해 준 거였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호 오빠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고 그의 따뜻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주 한 번씩 수진 씨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호 오빠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일상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정호 오빠가 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네 할머니가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혼자 사는 이웃에게는 가끔 반찬을 나누어 드리고 정호 오빠가 저에게 보여준 사랑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호 오빠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잘하고 있어, 민정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호 오빠,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까지도 저를 생각해줘서 외롭지 않게 해줘서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할게요. 민정 씨는 그렇게 남편 정호 씨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도 서로 모르는 면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르는 부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때로는 약한 모습도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하는 미안함도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정호 씨는 끝까지 민정 씨를 생각했고 민정 씨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라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억할 때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정호 씨가 수진 씨에게 보여준 따뜻함은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은 민정 씨에게 새로운 친구를, 새로운 위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약한 모습도, 힘든 모습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호 씨가 수진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자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노력해보시면 어떨까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고 때로는 상처를 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